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셀입니다. 윤석열 취임 100일을 맞아 방송사마다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SBS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 타 방송사와 비슷한 29.6% 나타났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 63.4%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지지율은 절반 수준인 10%대로 떨어졌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도 과반이 무너지면서 37.2%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도 37.2%라니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잘 못한다고 평가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독선적인 일처리가 29.4%, 경제 부분의 국정운영 부실 26.9%, 인사실패 21.8%였습니다. 역시나 무능하고 무식하다는 여론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요인으로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정책이 첫손에 꼽혔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언제는 느슨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보여준 미국과의 외교가 강화입니까? 굴욕입니까? 참 판단력 없는 사람들 많은 듯합니다. 전호영 역사학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아주 좋은 차라고 해서 샀는데 성능, 내외장 할 거 없이 전부 엉망이다. 그런데도 영업사원은 엔진과 미션만 갈면 문제 없다고 한다. 이런 영업사원 믿어줘야 할까요? 윤석열 찍은 거 후회한다면서 친윤 언론과 친윤 스피커들의 주장에 아직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 듯합니다. 정신들 차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또한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와 사적 채용 논란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쇄신 필요성은 8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주변 정리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국민을 위한 쇄신을 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소리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죠. 여튼 윤석열의 지지율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처럼 국민들의 절대적인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을 때 민주당이 좀 확 치고 나가야 하는데 이 민주당 내 분위기 역시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비대위에서 전대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준안대로 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을 했지만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전준희가 전날 의결한 1심 유죄 후 당직자 직무정지가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비대위원들 다수가 반대해서 전준희 안을 통과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수정안을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지요. 그런다고 해서 책임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비대위원 우상호를 비롯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박재호 의원, 한정혜 의원, 이용우 의원, 그리고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인 김현정 등등입니다. 누가 반대했는지 그 명단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광주 KBS에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먼저 박용진이 당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박용진은 저는 80조 개정을 반대했다. 박찬대 의원은 비대위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역시 의견을 같이 하느냐라고 묻자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굳이 묻는다면 80조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면서 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을 했다. 박찬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은 현재 지도부가 있고 지도부가 한 나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용진은 이는 박용진 원칙의 승리, 당원과 국민 상식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자 이재명 의원은 박 후보 축하드리지만 싸운 것도 아닌데 승리라고 할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박용진은 80조 개정과 관련한 논란 및 분란이 일어나면서 사당화 논란까지 일어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조롱을 받았다라며 당헌 80조 개정 문제 자체가 불거진 데 대해서 또다시
비판을 가했습니다. 박용진 말하는 네 가지 보십시오. 당원과 국민 상식의 승리랍니다. 대다수의 당원들이 당원 개정을 찬성하고 7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당원을 개정하라고 청원까지 했음에도 당원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걸 당원의 승리랍니다. 박용진이 말하는 당원은 아마도 국민의힘 당원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도 국민의힘 지지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밉상일 수가 없습니다. 당원의 압도적인 의견을 무시한 비대위의 결정에 많은 지지자들께서 회의감에 빠지고 계십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통합의 차원에서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으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대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기를 바랬건만 민주당 내에는 역시나 호박들 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결국 방법은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모든 민주당의 중요한 결정은 이제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의 당심을 묻는 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는 그런 규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진정한 정당 정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꼬우면 짐 싸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진성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검사들에게 민주당을 내주면서 오락가락하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확실하게 개혁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만번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비대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비대위안에 절대 반대라며 일개 검사의 정적 기소에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장경태 의원은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박찬대 의원은 비대위가 순진하고 정말 위험한 결정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당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저 이재명 흔들기를 계속하라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라며 비대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끊임없이 흔들기 위해 당헌 개정 안 한 것이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의원을 기소하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 내 호박개들은 또 정치 보복이 아니라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발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당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결국에는 대검차장인 이원석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뭐하러 그동안 허송세월을 했을까요? 이원석 잘 됐습니다. 어차피 바지 총장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이 147억 특활비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총장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발뺌을 못하겠지요. 2심 재판 결과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